얘들아 안녕.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비례 배웠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반비례를 할 거야. 그래서 정비례 저번에 선생님이 어려운 사람 와서 하라고 했는데 3명 왔었어, 3명. 그치? 이번에도 반비례 어려우면은 선생님이 시간 정해줄 테니까 선생님 비는 시간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반비례 한번 해볼 건데 보자. 반비례는 138페이지야. 중1 반비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정비례를 배웠는데요. 정비례는 뭐였냐면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정비례 관계식은 뭐였냐? y는 a 곱하기 x였어요. a는 물론 0이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곱하기 형태다. 그래서 얘는 정비례. 그 다음에 양변에 x로 나눴을 때는 x분의 y는 a다 라는 요것도 정비례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반비례는 뭐냐면 반비례는 나누기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는 a에서 나누기 x 요렇게 되는 형태예요. 얘는 상수라 그러죠. 상수는 얘들아 음수도 될 수 있고요. 분수도 될 수 있고 소수도 될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양수 뭐 자연수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우리가 더 원활하게 써주시면 우리 나누기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x분의 a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얘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x가 지금 분모에 내려가야 되는데 가끔 요거랑 구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a분의 1 곱하기 x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예요. 얘는 정비례고 x가 위에 있으면 정비례, x가 지금 분모에 있을 때는 반비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x로 곱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x 곱하기 y는 일정한 수 a가 된다. 그래서 요거랑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수 xy를 곱했더니 일정한 수 a가 되더라. 얘도 뭐가 되냐? 반비례가 됩니다. 그럼 반비례는 우리가 6학년 때 또 배웠었는데요. 뜻만 배웠죠? 반비례의 뜻 첫 번째 있습니다. 개념 1번 보세요. 밑줄. 반비례. 두 변수 xy 사이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게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거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어. 그럼 그때 하음이가 조금 몰랐었는데 그건 정비례 관계가 있다. 뭐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반비례 관계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a는 물론 0이 아니고요. 요거 지금 선생님 칠판에 써놓은 거 2개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보세요. 참고 첫 번째 보시면 있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x와 y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밑줄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참고 두 번째 거에는 요게 있습니다. 요거 밑에 거. x 곱하기 y의 값이 일정하면 그 일정한 게 a라는 소리죠. 요식을 옆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두 번째에 x 곱하기 y는 a다. 그 어쩔 때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냐? 거기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이제 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12란 말이야, 12. 그리고 여기 지금 가로 곱하기 우리가 세로를 해야 되는데 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가 가로, 세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얘가 뭐예요? x, y로 한번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세로 y를 구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가로가 예를 들어서 1이야, 1. 가로가 1cm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12가 되니까 얘는 세로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 가로가 2야. 그러면은 세로는 뭐가 되는 거야? 6이야. 그 다음에 3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4, 12 이렇게 되죠. 그럼 선생님 5는 뭐예요? 5.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 5 곱하기 우리가 y가 12가 돼야 되니까 y는 양변에 5로 나눠주시면 5분의 12 이런 식으로도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반비례 관계. 그럼 봅시다. 지금 봐봐. 얘가 성립하나 보세요. 얘 관계식은 어떻게 돼? y는 지금 일정하게 두 개 곱해지는 게 얘가 a인데요. 두 개 곱해보세요. 곱하면 다 몇이 돼요? 다 몇이 돼요? 응? 12가 되죠. 그래서 얘가 a가 x 곱하기 y가 12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두 개가 12가 되면 여기 12 나누기 뭐가 돼? x가 된다. 그래서 요게 요
표의 관계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x가 2배 됐죠? 3배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로로 5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얘는 뭐가 됐어? 12에서 6이 됐으니까 2분의 1배가 됐죠. 여기서 12에서 4로 갔다는 거는 몇 분의 몇이 됐냐? 3분의 1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5분의 1배를 해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는 분모가 x. 그 다음에 두 개 곱했을 때 일정한 수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표 한번 다 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2-1, 2번에서도 정비례, 반비례 지금 식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정리해주면 여기 봐봐. 얘네 둘이는 정비례.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반비례. 그래서 오늘은 반비례를 배웠는데 저거를 구별해서 2-1, 2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2-1, 2번 다 푸신 사람은 13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39페이지는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당연히 반비례 그래프겠죠.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 그려보기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얘가 있네요.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다 아까처럼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표를 만들고요. 요번에는 아까는 얘가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우리가 생각을 해줬는데 음수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 6의 약수들을 나열하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 6의 약수 음수도 나열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분모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0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0은 올 수 없습니다. 알겠죠?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 양수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가 만약에 8이다. 그럼 8의 약수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12다. 그러면 12의 약수를 나열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쉽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을 어디다 대입해? x에다 대입해.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6이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아까 이게 곱해서 일정한 수 6이 된다 그래서 곱해서 일정한 수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곱해서 일정한 수 만들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2를 여기 분모에 대입하세요. 그럼 1분의 6이니까 얘는 6이죠. 2분의 6, 3이고요. 3 대입하시면 2고요. 6 대입하시면 1이 됩니다. 그럼 한번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다 그래프를 좀 여러 개 한 4개 정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만드시고요. 여기 원점이라고 그랬죠. 원점. 그 다음에 얘가 x축, 얘가 y축. 다 알죠 이제? 선생님은 여기 양수부터 그릴게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얘는 우리가 1,6이라는 뜻이죠. 1,6. 1,6이라는 뜻은 x는 1일 때 y는 6이 된다는.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6. 여기 점 찍어보세요. 오늘은 곡선이 나올 거예요. 곡선. 2,6 이번에 2,6 찍어볼게요. 그럼 2,3이구나. 2,3 찍어볼게요. 여기죠. 3,2 여기죠. 여기 곡선 가죠. 곡선. 그죠? 그 다음에 6,1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분모는 0이 안 된다 그랬어요. 0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원점을 지나면 안 되고요. x축과 y축에 닿게 그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채점할 때 x축과 y축이 닿으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가야 돼요. 가까이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는 가야 돼. 점점 근접해요. 하지만 x축, y축에 만나지는 않는다. 근데 거의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가깝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얘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6이죠. 여기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얘도 쟤랑 똑같이 x축, y축에 걸치지 않게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 그래서 곡선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쌍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한번 책을 살펴볼게요. 거기 개념 2번에 보시면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선생님은 점선을 그렸네. 점선을 그렸다는 건 수 전체에서 그린 거니까 그림 3번처럼 그린 겁니다. 그림 1번은 점을 4개만 찍어서 그린 거고요. 4개, 4개, 8개네. 그림 2는 그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준 거고요. 그림 3번은 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란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셋째 줄 보세요. 그림 3번과 같이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인데 만나면 안 돼요.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얘가 한 쌍이 되는 거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2번 별표 치세요. 아이들이 보니까 그 위의 점을 잘 몰라요. 제목이 뭐냐면 반비례 관계에서의 그래프의 위의 점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요 3이라는 소리는 x가 3일 때 y가 2라는 뜻도 되고요. 3,2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 둘, 세 개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3,2가 어디 있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래프 위의 점이죠.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 요 위의 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 중1, 2, 3학년 뭐 계속 나오는데 애들이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읽어요. 지나치고 읽으면 안 돼요. 위의 점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3,2가 여기 위의 점이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3,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다 3, 여기다가 2 반드시 써서 하세요. 왜냐하면 얘는 y가 앞에 있지만 여기는 y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들이 거꾸로 대입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3,2 꼭 써서 하시면 봐봐. 저거를 식을 쓰면 2는 좌변이 2죠. 3분의 6 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쵸? 그 말은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4,2가 이 곡선 위에 있나 없나 궁금해. 위의 점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럼 얘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대입하면 x에다 4, y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냐? 얘를 대입하면 2는 4분의 6이 됩니다. 어때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얘는 위의 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꼭 요 점들을 우리가 대입을 예전에 배워놨기 때문에 여기 함수도 다 대입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 4-1, 2번도 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위의 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쓴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지 위의 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비례할 때 조금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명한테 다 문자로 보내줬는데 카톡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 올려주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답답하다. 그럼 와서 물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이제 이 그래프의 성질을 볼 거예요. 여기 개념 3번이 오늘 거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반비례해서 식이 우리가 y는 x분의 a라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가 그래프를 4개를 여기다 다 그려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릴 건데요. 지금 요거의 그래프는 뭐였냐면 얘 그래프는 y는 x분의 6이었어요. 그죠? 그럼 요거 말고 선생님이 또 하나 뭐 그릴 거냐면 두 번째는 여기 좀 지울게요. 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y는 x분의 6이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을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표를 또 만들어. 이거 무슨 말이냐? 양변에 x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은 아까 그리고 선생님이 6의 약수를 여기다가 다 나열하면 좋다. 이렇게 물론 0은 안 돼요. 0은 넣을 수 없어요. 분모에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생각해주면 2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얘는 플러스 1이죠. 얘는 뭐야? 그럼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3, 얘는 6이 되죠.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얘는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사람, 여기다가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2개 곱해서 마이너스 6 만들면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이 정도. 아, 4분면이 달라지는구나. 그죠? 얘가 양수야. A 값이 양수다. 얘가 양수죠. A가 양수일 때는 지금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그리니까 얘는 음수죠. A가 음수죠. A가 음수네요.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 4, 4분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도 X축, Y축에 닿지 않게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그려볼게요. 1, 뭐가 돼? 여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3, 3,2, 6,1 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이거 미끄러워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Y는 X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6. A가 음수면 얘가 뭐가 된다?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요. 그죠? 저번에 우리 정비례에서도 이걸 내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4분면 했고요. 저번에 증가감소 했어요. 저번에 여기서 직선에서는 봐봐.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거는 얘가 지금 ax 그래프야. a가 0보다 클 때였죠. 그 다음에 얘가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가는 요거 얘는 어떻게 됐냐? 얘는 a가 음수였는데 얘가 음수였는데 이럴 때는 x값이 증가해. 증가한다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왜? 1, 2, 3, 4, 5, 6, 7, 8 오른쪽으로 가니까. 근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 그럼 얘는 감소 그래프가 됐어요. 얘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요번에는 A가 양수 그래프 지금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건데요. 봐봐. X가 지금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X는 증가하는데 Y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죠. X가 가로축, 얘가 Y가 세로축인데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보세요. 얘가 지금 양수지만 얘는 증가할 때 감소한다. 알겠죠? 요번에는 Y는 요 파란 색깔 X분의 마이너스 6. 지금 얘가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증가죠. 그죠? X가 증가할 때 잘 보세요. Y도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음수일 때 얘는 음수일 때가 증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표에 성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으니까 다 체크하시고요. 그림에도 있고 성질에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거 카톡에다 남겨줬었죠. 우리가 Y는 4x 그래프하고 예를 들어서 Y는 6x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A 값에 따라서 얘가 Y축에 가까운 게 있어요. 가깝게 그려지는 게 있는데요. 요게 문제 있었죠. 선생님이 요거 미처 못 봤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절대값 6이고요. 얘가 절대값 4인데 얘가 6이 더 크잖아요. 그럼 큰 게 더 Y축에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가 Y는 6x라면 이쪽에 얘가 더 가깝죠. 가깝다. 얘가 더 멀죠. Y는 4x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오늘도 이 숫자 절대값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데 거기 참고에 있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4개 그린다 그랬는데 지금 2개 그렸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그리냐? 더 숫자를 큰 걸 한번 그려볼게요. 플러스로 할까? Y는 X분의 8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X가 1일 때, X가 1이면 뭐가 되냐? 얘가 8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뭐가 되냐? 4가 됩니다. 원점에서 멀어진 형태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대입해? 선생님 약수. 그럼 4를 집어넣어. 그럼 4를 대입했더니 2가 됐죠. 그 다음에 8 정도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어떻게 되냐?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Y는 X분의 8의 그래프야. 그럼 아까 까만 그래프하고 봤을 때 까만 그래프는 여기가 절대값이 6이고요. 얘는 절대값이 8이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게 원점,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고에 있으니까 밑줄 꼭 쳐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념 4번 한번 해볼게요. 개념 4번은 관계식 구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이라. 근데 오늘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반비례할 때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
일단은 그래프를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식을 구하는 거야. 식 구하는 건데 모양이 요렇게 돼 있다 얘들아. 그럼 일단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얘는 반비례지. 그러면 일단 식을 세워. 첫 번째 선생님 순서 적어줬죠. y는 x분의 a 이 형태를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는 점을 찾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해볼까 얘들아. 여기 한번 5,3을 지나는 여기 힌트를 줬어요. 여기가 5, 3 여기 잔잔잔잔 해서 5,3. 아 5,3을 지나는구나. 우리가 요 위의 점, 이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거는 얘를 어떻게 줘야 돼? 대입해서 뭘 구한다? A를 구한다. 그죠? 이 대입할 때도 상당히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얘가 X값이고 얘가 Y값이라는 거 왜 아직도 헷갈려요? 그래서 X에다가 5, Y에다가 3을 적으시고요. 그럼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3은 5분의 A가 되죠. 그죠? 그럼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 나누기 5니까 반대로 뭐 해줘? 우리가 분수꼴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해도 되고 나누기 5의 반대 곱하기 5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하시고 여기 뭐 남아? A는 3, 5, 15가 남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3번 이제 다 했습니다. 3번은 요 A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Y는 뭐야? X분의 15가 요 곡선에 쌍곡선에 식이 되고 반비례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5-1번과 2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11번 142페이지 요거 잘 이해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4개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하나 더 그릴 예정이었어요. 아까 여기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을 그려주시면 얘도 절대값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원점에서 멀리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 쌍의 곡선, 매끄러운 곡선을 한번 그려봤고요. 거기 140페이지랑 다 위에 개념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펴시냐면 142페이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11번 한번 어려워 보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 지금 얘가 그래프에서 뭐 문제에서도 반비례라고 했고요. 그래프에서도 얘가 쌍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 다 반비례예요.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점 여기 봐봐. 잔잔잔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하나 점 힌트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줬어요. 여기가 1, B 이렇게 점이 주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써있냐? Y는 X분의 A다 힌트 줬죠. 이 식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 다 힌트 줬죠. 이때 A하고 B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식이 완성이 안 됐어요. A를 구하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그럼 요 A를 구하려면 요 A를 지금 구하는 게 제일 1번인데 여기는 점이 주어졌어.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주어졌어. 그럼 어느 거 먼저 대입해야 돼? 당연히 얘를 먼저 대입해야 됩니다. 얘 지금 점을 쓰시면 마이너스 2,2죠. 그래서 얘를 먼저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제일 먼저. A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마이너스 2,2 얘 말고 얘 여기 숫자 좀 주어진 거 이거를 Y는 X분의 A에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보자. 시작.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 쓰시고요. Y에다 2 쓰시면 2는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애들이 이거 보고 1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아닙니다. 양변에 뭘 곱해? 여기서 중요한 건 방정식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래서 약분하시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요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완성시켜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4가 이제 요 그래프의 식이 됩니다. 그래프 식을 못 구하면 이해 못하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얘가 지금 두 번째 힌트지. 이제 A는 구했습니다. A 구했고요. B를 구해야 되는데 요 점의 좌표를 썼더니 1, B가 되더라. 그럼 1, B라는 거는 요 곡선을 지나더라. 위에 점이더라. 그럼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X에다가 1, Y에다 B 이렇게 문자도 충분히 대입 가능하죠. 그럼 Y에다가 B를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1분의 4야. 그럼 얘 뭐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반비례 그래프 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질문 꼭 해주시고요. 그림 예쁘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좀 사진 찍을 때 너무 껌껌하면 선생님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좀 환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숙제 내줄 테니까 열심히 또 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번 숙제 조금 안 낸 사람 몇 명 있어요. 다시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바이.